네. 압구정 재건축 구역 중에서 이제 기존의 한강변에 있는 소유주분들 그대로 층수, 위치, 방향, 현재와 똑같기를 대다수의 강변동의 소유주분들은 원하실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한강변 위치와 층이 감정평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네. 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자, 제자리 재건축과 관련돼서 기존에 분쟁이 있었던 사례가 있을까요? 예, 제자리 재건축.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센트로의 대표 변호사이신 김정우 변호사님과 함께 제자리 재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압구정 재건축 구역 중에서 이제 기존의 한강변에 있는 소유주분들 그대로 층수, 위치, 방향, 현재와 똑같기를 대다수의 강변동의 소유주분들은 원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똑같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압구정에서 특히 요즘에 한강 조망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죠. 예. 근데 현재 도시정비법에 한강 조망이 되는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들한테 네. 한강 조망이 되는 아파트를 분양해야 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의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결도 사실 없어요. 판결도 따로 없다는 네. 말씀이시죠? 다만 이제 한강 조망권이 중요한 화두가 돼서 소송이 진행된 적은 있는데요. 예. 레미안 첼리투스 아파트가 좀 유명한데 네. 이 아파트가 과거에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강 조망을 우선하는 내용으로 네.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한강 조망권 때문에 그런 소송이 있었어요?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사건의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기존의 아파트, 그리고 신축 아파트, 이 각 가치에 대해서 총 10개의 등급으로 분류해가지고 가치를 매겼는데요. 네. 예. 그 분류 방법은 우선적으로 한강 조망권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 층, 위치,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감정평가를 했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등급을 매겼고요. 그리고 분양 방법은 자, 기존의 아파트 등급과 동일한 아파트, 동일한 신축 아파트에 한해서 분양을 하고 또 동호수 배정도 동일한 등급 내에서 추첨해서 배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평가도 했고 거기에 네. 맞춰서 등급도 나눴고 네. 기존의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의 등급도 10개 등급으로 나눠서 동일하게 이동하는 방법. 네, 그렇게 했었던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이런 내용을 뭐 최대한 이제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정 방법을 수립을 했다라고 하면서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었고요. 네.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진구할 때 이 내용을 고지했어요. 그리고 또 조합 정관에도 동일한 내용을 넣었고요. 예, 이렇게 분양하겠다라는 내용을 넣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에 대해서 근데 일부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 동의도 했지만 나중에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한 조합원들이 네, 왜 불만족했을까요? 글쎄요. 하위 등급을 받은 사람들. 하위 등급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로열층을 갈 수 있는 그 권리가 완전히 봉쇄되는 거죠. 그 방법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아예 등급별로 나눴기 때문에. 예, 등급별로 나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로열층을 받는 것 자체가 봉쇄된 것이 조합원들 사이에 형평의 현저히 반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기회조차를 기회주차를 박탈했으니까. 네. 그래서 소송이 제기가 됐던 거였고요. 네. 자, 이에 대해서 서울 고등법원이 어떻게 판시했는지 네.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고등법원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자,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은 종전의 토지 그리고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또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의 하자는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이 현저히 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기준을 설치를 했고요.
다만 이 법원은 이와 같이 등급별로 나누어서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이 위법하지 않다. 적법하다. 네. 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문제가 없다. 예,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자, 그 이유가 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동의서를 진구할 때 그리고 조합 정관에 한강 조망권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평가해서 기존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의 등급을 분류하고 네. 그리고 동일 등급 내에서 신축 아파트에 하나여 동호수 추첨을 한다는 내용으로 명문으로 두어서 조합이 설립이 됐던 거죠. 네. 다시 얘기하면 조합원들에게 이미 해당 내용을 고지를 했고 또 조합원들 동의를 하였고 총회 의결도 거쳤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봤고요. 그리고 자 등급 분류 이제 10개 등급으로 분류를 했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동일 등급 내에서 그 동호수 추첨으로 인한 층수, 위치 등의 차이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절을 한다. 네. 그러면 그거는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또 반시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르면 사실 종전에 네. 한강이 보이지 않던 하위 등급의 조합원들도 재건축 이후에 어느 정도 그 한강 조망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등급별로 나눴지만 네. 하위층의 기존에 한강뷰가 보이지 않았던 분들도 네. 이제 한강뷰가 보일 수 있는 세대로 옮겨간 세대들도 있었다.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자, 이렇게 10개 등급으로 나누고 동일 등급 내에서 동호수 추첨해서 배정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거나 또는 도시정비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었어요. 자, 이런 판시상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자, 비록 한강 조망에 대해서 도시정비법의 법적인 의무상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죠. 그렇게 되어 있진 않지만, 자, 한강 조망 세대의 한강 조망을 좀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서 조합 정관이라던가 총회 의결 등을 거쳐서 한강 조망을 우선해서 그 위치, 향, 층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파트 배정 기준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조합에서 정관 그리고 총회 의결 등을 통해서 정해서 또 추진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 판시사항이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서울고등법원을 참조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그렇게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한강뷰의 조망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현재도 이 실거래 가격조차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강변에 관련돼서 또 질문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강변 위치와 층이 감정평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자 한강변에 위치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진행할 때요 그 조망 그리고 층 그 다음에 위치 이런 거에 대한 효용지수를 반영해서 평가를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단지 아파트 단지가 있죠. 근데 앞에는 한강이 보여요. 뒤에는 한강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거와 관련돼서 동별, 그리고 위치별, 층별, 그다음에 향별 이런 입지 조건이 사실 아파트마다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감정평가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압구정은 특히 한강 조망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잖아요. 한강 앞에 있다 하더라도 1층이냐 2층이냐 10층 이상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정평가 진행할 때 담당 감정평가사가 이런 부분들 반드시 반영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대지 지분도 중요하지만 대지 지분만 보기에는 지금 압구정의 위치 자체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층, 방향 이런 위치 이런 부분도 반드시 고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자, 이번엔 세 번째 질문인데요. 세 번째, 제자리 재건축과 관련돼서 기존에 분쟁이 있었던 사례가 있을까요? 제자리 재건축 이것도 참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자리 재건축이라는 게 이게 법적으로 딱 정립된 개념은 아니에요.
예. 그 제자리 재건축에 대해서 그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 달라요. 네. 예. 그리고 도시정비법 자체에 제자리 재건축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명시로 규정된 게 없어요. 그런 예. 개념이 따로 없고. 따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이촌동 레미안 첼리투스 예, 아파트 사건에서 판시상을 보았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 제자리 재건축 그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제자리 재건축이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자리 재건축이 조합원들에게 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제 판시한 내용. 네. 조합원들 사이에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네. 제자리 재건축으로 진행했을 때 형평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도시정비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가지고 예, 뭐 총회 의결 등을 거쳐서 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당 내용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서로 간의 협의에 의해서 총회 의결해서 또 함께 좋은 방향으로 형평성을 맞춰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도 이제 변호사님과 함께 또 제자리 재건축, 또 한강변에 대한 위치에 대한 부분, 그거에 관련된 또 판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좋은 유익한 정보로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